1. 그림과 같이 이축 응력을 받고 있는 요소의 최적 변형률은 는 2 곱하기 105 메가파스칼, 포화송비는 0.3이다. 4.0 곱하기 10-4. 2. 그림과 같은 단면의 상승 모멘트는 122,500mm4. 3. 그림과 같이 봉에 작용하는 힘들에 의한 봉 전체의 수직 처짐의 크기는 1. 4.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BD 부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00kN. 5. 그림과 같은 와렌 트러스에서 부재력이 0인 부재는 몇 개인가? 1개. 6. 전단 응력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I형 단면에서는 상, 하단의 전단 응력도가 제일 크다. 7. 그림과 같은 이경간 연속보의 등분 포화 중 W는 4KN에 작용할 때 전달력이 0이 되는 위치는 지점 A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있는가? 0.75m. 8. 그림과 같은 3인지 아치의 중간 힌지에 수평 중 P가 작용할 때 A지점의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은 4. 9. 그림과 같이 단순 지지된 보의 등분 포화 중 Q가 작용하고 있다. 지점 C의 부모멘트와 보의 중앙에 발생하는 정모멘트의 크기를 같게 하여 등분 포화 중 Q의 크기를 제한하려고 한다. 지점 C와 D는 보의 대칭 거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배치하고자 한다. 이때 보의 A점으로부터 지점 C까지의 거리는 0.207 L. 10. 탄성 변형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형 에너지는 강성도가 클수록 크다. 11. 그림에서 중앙점의 휨 모멘트는 4. 12. 단면이 200mm 곱하기 300mm인 압축 부재가 있다. 부재의 길이가 2.9m일 때 이 압축 부재의 세장비는 약 얼마인가? 50. 13. 그림과 같이 한 변이 A인 정사각형 단면에 1/4를 절취한 나머지 부분의 도심의 위치는 2. 14.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일어나는 처짐의 크기는 3. 15. 그림과 같은 게르버보에서 A점의 발력은 6kN. 16.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의 A단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는 2. 17. 그림과 같이 단순보의 이동하중이 작용할 때 절대 최대 휨 모멘트는 423.2kN m. 18.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A점의 처짐은 37.5 mm. 19. 그림과 같이 연결부에 두 힘 50kN과 20kN이 작용한다. 평형을 이루기 위한 두 힘 A와 B의 크기는 A는 13kN, B는 60kN. 20. 바닥은 고정, 상단은 자유로운 기둥의 좌굴 형상이 그림과 같을 때 임계하중은 2. 두 과목 측량하. 21. 다음 중 완화 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대양 곡선. 22. 그림과 같이 교우 수준 측량을 실시한 결과가 A1은 0.63m, A2는 1.25m, B1은 1.15m, B2는 1.73m이었다면 B점의 표고는 49.50m. 23. 수심 H인 하천의 수면으로부터 0.2H, 0.4H, 0.6H, 0.8H인 곳에서 각각의 유속을 측정하여 0.562m 매초, 0.521m 매초, 0.497m 매초, 0.364m 매초의 결과를 얻었다면 3점법을 이용한 평균 유속은 0.480m 매초. 24. GNSS 다중주파수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리층 지연 효과의 제거를 위해. 25. 측정 간의 시통이 불필요하고 24시간 상시 높은 정밀도로 3차원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항법용으로도 활용되는 측량 방법은 GNSS 측량. 26. 어떤 측선의 길이를 관측하여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최하값은 40.532m. 27. 그림과 같은 구역의 심풋은 제1법칙으로 구한 면적은 14.90m2. 28. 단곡선을 설치할 때 곡선 단지름이 250m, 교각이 116도 23, 곡선 시점까지의 추가 거리가 1146m일 때 시단연의 편각은 1도 36, 15. 29. 그림과 같은 트래버스에서 아래 방위각이 29도 40, 15, BM의 방위각이 320도 27, 12 교각의 총합이 1190도 47, 32일 때 각관측 오차는 35, 30.
지형 측량을 할 때 기본 삼각점만으로는 기준점이 부족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기준점은 도근점. 31. 지구 반지름이 6,370km 이고 거리의 허용 오차가 1/105이면 평면 측량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의 지름은 약 69km. 32. 그림과 같은 수준망을 각각의 관에 따라 폐압 오차를 구한 결과가 표와 같고 폐압 오차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SCM일 때 우선적으로 재관측할 필요가 있는 노선은 이 노선. 33. 수준 측량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삼각 수준 측량은 대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곡률 오차와 굴절 오차는 그 양이 상쇄되어 고려하지 않는다. 34. 그림과 같은 관측 결과 세타 30도 1100S는 1000m일 때 시점의 X 좌표는 700.00m. 35. 그림과 같은 복곡선에서 T1 플러스 T2의 값은 4. 36. 노선 설치 방법 중 좌표법에 의한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좌표법은 평면 곡선 및 종단 곡선의 설치 요소를 동시에 위치시킬 수 있다. 37. 다각 측량에서 각 측량의 기계적 오차 중 시중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망원경을 정의와 반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한다. 38. 30m당 0.03m가 짧은 줄자를 사용하여 정사각형 토지와 한변을 측정한 결과 150m였다면 면적에 대한 오차는 45m2. 39. 지성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선은 지표의 경사가 최대로 되는 방향을 표시한 선으로 유하선이라고 한다. 40.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각 등고선에 쌓인 부분의 면적이 표와 같을 때 각주 공식에 의한 토량은 38,000 m3. 41. 두 개의 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대수층 두께 A, 투수계수 K인 곳에 반지름 R0인 굴착정을 설치하고 일정 양수량 Q를 양수하였더니 양수전 굴착정 내의 수위 H가 H0로 강화하여 정상 흐름이 되었다. 굴착정의 영향원 반지름을 R이라 할 때의 값은 2. 42. 침투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침투능은 토양 조건과는 무관하다. 43. 3차원 흐름의 연속방 정식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때 이에 알맞은 흐름의 상태는 비압축성 정상류. 44. 지름 20cm의 원형 단면 관수로에 물이 가득 차서 흐를 때의 동수 반경은 5cm. 45. 대수층의 두께 2.3m, 폭 1.0m일 때 지하수 유량은 1.96 m3대2. 46. 그림과 같은 수조 벽면에 작은 구멍을 뚫고 구멍의 중심에서 수면까지 높이가 h일 때 유출 속도 v는 1. 47. 그림과 같이 원형관 중심에서 v의 유속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점 A에서의 마찰력은 V2에 비례한다. 48. 어떤 유역의 다음 표와 같이 30분간 집중호우가 계속되었을 때 지속기간 15분인 최대 강우 강도는 72 mmH. 49. 정지하고 있는 수중에 작용하는 정수압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점에 작용하는 정수압은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50. 단위율량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위율량도의 정의에서 특정 단위 시간은 1시간을 의미한다. 51. 한계 수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계 수심보다 수심이 작은 흐름이다 상류이고 큰 흐름이 사류이다. 52. 개수로 흐름의 도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수 전후의 수심 관계는 베르누이 정리로부터 구할 수 있다. 53. 단면 2m 곱하기 2m, 높이 6m인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수조의 바닥에 설치한 지름이 20cm인 오리피스로 배수시키고자 한다. 수심이 2m가 될 때까지 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분 39초. 54. 정상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제 개수로 내 흐름의 상태는 정상류가 대부분이다. 55. 수로의 단위 폭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은 2. 56. 완경사 수로에서 배수 곡선에 해당하는 수면 곡선은 상류 상태로 흐르는 하천의 댐을 구축했을 때 저수지 상류의 수면 곡선. 57. 지하수의 연직 분포를 크게 통기대와 포화대로 나눌 때 통기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하수대. 58. 하천의 수리 모형 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상사 법칙은
프루드의 상사 법칙 59. 속도 분포를 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바닥면에서 0.5m 떨어진 높이에서의 속도 경사는 3.36 세크-1 60. 수중에 잠겨있는 곡면에 작용하는 연직 불력은 곡면을 밀면으로 하는 물기둥의 무게와 같다. 내과목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61. 프리텐션 PSC 부재의 단면적이 20만 mm인 콘크리트 도심에 PS 강선을 배치하여 초기의 긴장력을 800kN 가하였다.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감소량은 은 6이다. 24 메가파스칼 62. 경관이 8m인 단순 지지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보에서 등분 포화 중이 W는 40kNm 작용할 때 중앙 단면 콘크리트 하연에서의 응력이 0이 되려면 PS 강제에 작용되어야 할 프리스트레스 힘은 3840kN 63. 아래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의 단순보에 PS 강제가 포물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의 중앙 단면에서 일어나는 상현 응력 및 하연 응력은 기역 11.11 메가파스칼, 니은 3.00 메가파스칼. 64. 이 방향 슬래브 설계 시 직접 설계법을 적용하기 위해 만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연속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에 어긋남은 그 방향 경관의 20% 이하여야 한다. 65. 옹벽의 설계 및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도에 대한 저항인 모멘트는 횡토압에 의한 전도 모멘트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66. 그림과 같은 띠철근 기둥에서 띠철근의 최대 수직 간격은 400mm. 67. 강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료가 균질하여 좌굴의 영향이 낮다. 68. 콘크리트와 철근이 일체가 되어 외력에 저항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탄성 계수는 거의 같다. 69. 폭이 300mm, 유효 깊이가 5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인장철근 단면적이 1700mm일 때 강도 설계법에 의한 등가직 사각형 압축 응력 블록의 깊이는 100mm. 70.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플랫 플레이트. 71. 그림과 같은 L형강에서 인장 응력 검토를 위한 순폭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72. 단변 장변 경관에 B가 1, 2인 단순 지지된 이 방향 슬래브의 중앙점에 집중하 중 P가 작용할 때 단변과 장변이 부담하는 하중비는 8, 1. 73. 보통 중량 콘크리트에서 압축을 받는 E형 철근 D29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기본 정착 길이는 491.92mm. 74.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3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다.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75. 폭 350mm, 유효 깊이 500mm인 보에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인 D13 철근을 인장 주철근에 대한 경사각이 60도인 유형 경사 스터럽으로 설치했을 때 전단 보강 철근의 공칭 강도는 277.6kN. 76. 철근 콘크리트 보를 설계할 때 변화 구간 단면에서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하는 식은 1. 77. 그림과 같이 지름 25mm의 구멍이 있는 판에서 인장 응력 검토를 위한 순폭은 145.8mm. 78. 폭이 350mm, 유효 깊이가 550mm인 직사각형 단면의 보에서 지속 하중에 의한 순간 처짐이 16mm일 때 1년 후 총 처짐량은 은 2246mm, 압축철 근량은 1284mm이다. 32.8mm. 79.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FCK는 32메가파스칼인 경우 콘크리트 등과 직사각형 압축 응력 블록의 깊이를 나타내는 계수 베타1은 0.80. 80. 폭이 300mm, 유효 깊이가 5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강도 설계법으로 구한 균형 철근량은 6665mm. 5과목 토질 및 기초. 81. 4.75mm 채 통과율이 90%, 0.075mm 채 통과율이 4%이고 D10은 0.25mm, D30은 0.6mm, D60은 2mm인 흙을 통일 분유법으로 분류하면 SP. 82.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기초에서 안전율을 3으로 할 때
태장의 공식을 사용하여 지지력을 구하고자 한다. 이때 한 변의 최소 길이는 은 60kNm2, 내부 마찰각은 0도이고 지지력 계수 NC는 5.7, NQ는 1.0, N감마 0이다. 1.12m. 83. 접지압이 그림과 같이 되는 경우는 푸틴 강성, 기초지반 점토. 84. 지표면이 수평이고 옹벽의 뒷면과 흙과의 마찰각이 0도인 연직 옹벽에서 쿨롬 토합과 랭킨 토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쿨롬 토합과 랭킨 토합은 같다. 85. 도로의 평판 제하 시험에서 1.25mm 치마량에 해당하는 하중 강도가 250kNm2일 때 집안 반력 계수는 200mnm3. 86. 다음 집안 계량 공법 중 연약한 점토 집안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바이브로 플루테이션 공법. 87. 표준관 입시험 결과 N값이 25였고 이때 채취한 교란 시료로 입도 시험을 한 결과 입자가 둥글고 입도 분포가 불량할 때 두남의 공식으로 구한 내부 마찰각은 32.3도. 88. 현장에서 완전히 포화되었던 시료라 할지라도 시료 채취 시 기포가 형성되어 포화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 경우 생성된 기포를 원상태로 용해시키기 위해 작용시키는 압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학. 89. 그림과 같은 집안에서 하중으로 인하여 수직 응력이 100kNm2 증가되고 수평 응력이 50kNm2 증가되었다면 간극 수압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75kNm2. 90. 어떤 점토 집안에서 베인 시험을 실시하였다. 베인의 지름이 50mm, 높이가 100mm, 파괴 시 토크가 59Nm일 때 이 점토의 점착력은 129kNm2. 91. 그림과 같이 동일한 두께의 3층으로 된 수평 모래층이 있을 때 토층의 수직한 방향의 평균 투수 개수는 4.56 곱하기 10-4cm 매초. 92. 터장기의 1차 안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밀도는 배수거리에 비례하고 안밀 개수에 반비례한다. 93. 흙의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모 구조를 파괴시키지 못할 정도의 작은 압력으로 점토 시료를 안밀할 경우 건조 측 다짐을 한 시료가 스뮨 측 다짐을 한 시료보다 압축성이 크게 된다. 94. 3층 구조로 구조 결합 사이에 치환성 양이온이 있어서 활성이 크고 시트 사이에 물이 들어가 팽창 수축이 크고 공학적 안정성이 약한 점토 광물은 몬모릴로나이트. 95. 간극비 이원은 0.80인 어떤 모래의 투수 개수가 K1은 8.5 곱하기 10-cm 매초일 때 이 모래를 다져서 간극비를 E2는 0.57로 하면 투수 개수 K2는 3.5 곱하기 10-2cm 매초. 96. 사면 안정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편법은 흙이 균질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흙 속에 간극 수압이 있을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97.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A점에서 발생하는 연직 응력의 증가량은 0.21kNm2. 98. 지표에 설치된 3m 곱하기 3m의 정사각형 기초에 80kNm2의 등분 포화중이 작용할 때 지표면 아래 5m 깊이에서의 연직 응력의 증가량은 11.25kNm2. 99. 다음 연약 집안 계량 공법 중 일시적인 계량 공법은 동결 공법.